안녕하세요. 조각하는 아티스트 곽철입니다. 이번 영상은 작업 기법 영상인데요. 바로 실리콘 몰드 뜨는 방법입니다. 제가 막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실리콘 몰드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아무런 정보도 없고 배울 곳이 마땅치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실리콘 몰드 뜨는 것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것이 없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마침 방법을 공유하자는 분도 계셨고 이전에도 개인적인 문의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이 절대로 정답이 아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이고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소품을 뜨는 방식이니까 사이즈가 큰 작품에는 100%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방식과 원리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최대한 상세하게 내용을 준비했으니까요. 참고할 만한 부분은 다 참고하시고 혹시 저도 수정하면 좋겠다고 생각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스파이더 다비드라는 작품의 실리콘 몰드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중간중간에 부족한 것은 구조를 몰드 뜬 자료들과 여러가지 사진들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영상 보시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용해본 실리콘은 크게 일본산 시네츠, 중국산 블루스타입니다. 실리콘건에 끼워서 짜서 쓰는 실리콘 실란트도 몰드 작업이 가능한데요. 경화제 방식이 아니라서 완전 경화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세밀한 부분이 많은 인체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시네츠와 블루스타, 두 실리콘의 사용법이나 결과물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두 실리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화 시간입니다. 가격과 질의 차이는 둘째치고 시네츠 실리콘의 경화 시간은 너무 길고 블루스타 실리콘은 경화제를 자칫 잘못 조절하게 되면 경화 시간이 극도로 짧아집니다. 시네츠는 보통 1kg 단위로 많이들 쓰실 겁니다. 번호에 따라 용도와 경화제의 색상도 다르고 원액과 경화제 모두 투명한 것도 있습니다. 블루스타도 1kg 작은 것과 5kg 그리고 25kg의 말통으로도 구매할 수 있고 경화제는 빨간색 동절용, 푸른색 가절용으로 나뉩니다. 처음에는 저도 시네츠 제품을 사용했었는데요. 작품이 커지면서 작업 속도가 더 빠르고 더 경제적인 블루스타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블루스타 실리콘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리콘을 덜어서 섞을 플라스틱 그릇, 실리콘을 바를 부드러운 붓, 붓을 빠는 희석제로 아세톤, 원액과 경화제를 섞을 나이프, 보강제 거즈, 정리를 위한 커터칼, FRP 거틀 작업을 위한 합성수지와 유리섬유, 페인트 붓과 볼트 너트, 에어 컴프레셔 및 에어건, 기타 등등 참 많네요. 지금 여러분은 실리콘을 효과적으로 퍼내기 위한 최첨단 장비를 보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완성된 점토 원형에 쪼개기 적합한 곳을 찾아서 쪼갠볼을 꽂아주는 것입니다. 쪼개기 적합한 곳이란 이후 완성된 몰드를 가지고 캐스팅을 할 때 몰드의 분리와 결합을 위해 나누어줄 적합한 지점을 말하는 건데요. 가장 돌출된 부위를 따라 나눠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저는 쪼갠볼로 얇으면서도 강직한 투명 OHP 필름을 사용하는데요. 앞뒤로 둘을 나누어도 되고 여러 피스로 나누어 몇 개로 나누든 상관은 없습니다. 단, 이 음새 부분은 결국 나중에 따로 다 수정해 주어야 하고 피스가 많을수록 뒤틀리거나 오차가 생길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적게 나눌수록 좋은데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일체형으로 나누지 않는 것이겠죠. 하지만 복잡한 작품은 그럴 수 없으니 앞, 뒤 두 피스 혹은 앞 하나, 뒤 둘 정도로 나누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쪼갠볼을 전부 꽂은 다음에는 서로 공간이 뜨지 않도록 테이프로 이어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잘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쪼갠볼이 헐거워져서 빠져버리기도 하고 쪼갠볼 사이사이가 심하게 벌어져서 실리콘이 막 흐르는 등의 수습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 쉬우니 꼼꼼하게 잘 붙여줍니다. 석고 몰드든 실리콘 몰드든 몰드는 결국 캐스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캐스팅 작업을 늘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스팅이나 몰드나 경화성 액체를 발라서 굳히는 과정은 초벌만 잘해도 반 이상은 성공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만큼 초벌이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포를 모두 제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피규어나 크기가 작은 조형의 몰드를 뜬다면 탈포기로 기포를 제거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틀에 그대로 부어서 몰드를 뜨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런 방식으로 하기에는 작품이 크고 복잡하고 실리콘도 몇 곱절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탈포기 없이 붓으로 바르고 이후 기포를 제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초보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실리콘의 경화 시간을 측정해 보아야 합니다. 실리콘은 그날의 날씨와 습도에 따라서 경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애초에 경화 시간에 대한 디테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매번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작업할 것이 아니라면 경화제 양에 따른 작업 당일의 경화 시간을 측정해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벌에 사용할 원액과 경화제를 일정 비율로 섞어 얼마만큼 경과되어 굳는지 시간을 측정해보는 거죠. 어차피 이런 실험을 위한 덩어리들도 다 나중에 쓸 일이 있고 버리는 것이 아니니 약 1에서 1.5cm 정도의 두께로 굳을 수 있는 틀에 실리콘을 부어서 시간을 측정해봅니다. 만약 초벌 과정에서 경화제의 양을 잘 조절하지 못해 기포가 전부 빠지기 전에 경화가 시작되어 굳어간다면요. 그 몰드 작업은 이미 망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블루스타 실리콘은 경화제의 양에 따라서 경화 시간을 많은 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긴 하지만요. 경화제를 많이 섞으면 초기 경화가 생각보다도 더 빨리 진행되니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저는 보통 하절용 푸른색 경화제로 작업을 전부 진행하는데요. 하절용이라고 하지만 이게 표준 경화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그릇에 원액을 담아 눈금을 체크하여 경화제를 넣어 잘 섞어주고요. 초벌은 최대한 얇게 부드러운 붓으로 펴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기포를 빼내기에 용이하거든요. 얇게 모두 펴발라 주었으면 에어건을 이용해서 기포를 제거해줍니다. 약하게 전체적으로 훑어가면서 에어를 불어주면 기포가 에어를 만나 터지면서 빠지거든요. 시간 간격을 두고 2-3회 반복해주면 더 확실하게 기포가 제거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벌은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까지 최소 1시간 이상은 여유가 있도록 경화제를 조절하는데요. 굴곡이 깊어 실리콘이 흘러 모이는 곳은 기포가 잘 빠지지 않으니 좀 더 신경 써주면 좋겠죠. 더 확실한 방법은 실리콘 뜨는 작품 자체에 진동을 주어 기포가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만들어서 에어건으로 불어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진동을 주는 방법은요. 자, 정말 최첨단 시스템이죠. 네. 그리고 붓을 씻을 때는 아세톤이나 라카신나, 알코올 등을 사용합니다. 전 아세톤을 사용하는데요. 단 완전히 실리콘이 희석되는 것이 아니니 천으로 붓에 남은 실리콘을 잘 닦고 붓을 여러 번 씻어줍니다. 한 번 쓰고 계속 버릴 수는 없으니 말이죠. 초벌이 굳고 나면 이제 그 위에 재벌, 산벌하여 실리콘의 두께를 올려줍니다. 저는 보통 재벌까지는 에어건으로 기포를 제거해 주는데요. 재벌부터는 경화제의 양을 차츰 늘려주어 경화 시간을 조절해 줍니다. 산벌을 하고 그 실리콘이 완전히 굳기 전에 그 위에 거즈를 올립니다. 자, 한 방에 다 올렸죠? 거즈는 보강제의 역할인데요. 거즈 말고 방충망을 써도 좋습니다. 거즈를 올려 실리콘을 발라놓은 굴곡에 맞춰 밀착시켜주고요. 이때 붓과 희석제를 이용해서 톡톡 찍어주면 더 수월합니다. 거즈를 올린 후 그 위에 거즈를 모두 적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실리콘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깊이가 깊거나 절벽처럼 아래쪽이 더 파져있는 부분들은 전부 실리콘을 따로 더 발라서 각도를 줄여주고 메꿔주어야 합니다. 실리콘으로 바르기에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석고로 채워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 과정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경화시간 측정을 위해서 실험했던 실리콘 덩어리가 마지막 과정에서 필요한데요. 중간 경화를 기다리는 시간에 1에서 1.5cm 정도의 육면체로 미리 잘라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실리콘을 올려 두께를 주고 이 마지막 실리콘이 완전히 굳기 전에 미리 잘라둔 실리콘 깍두기들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해서 붙여줍니다. 이후에 FRP로 거틀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것은 이때 실리콘을 FRP 틀에 고정하고 모양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후 과정에서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올린 실리콘까지 완전히 굳으면 지저분한 가장자리 부분은 깔끔하게 잘라 정리해줍니다. 자, 이제 흐물흐물한 실리콘 틀을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해주기 위한 딱딱한 FRP 겉틀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FRP 작업에 필요한 탈크를 섞은 합성수지와 합성수지 원액, 유리섬유를 미리 잘라서 준비해줍니다. 탈크 양에 따라 합성수지의 점성을 조절할 수 있으니 점도가 높고 뻑뻑하게 준비해주시면 더 좋은데요. 이 뻑뻑한 합성수지에 경화제를 소량 섞어 경화 시간을 여유있게 두어 페인트 붓으로 실리콘 표면에 잘 발라주고요. 실리콘 깍두기가 있는 테두리 부분은 좀 더 두껍게 바릅니다. 다 바르고 나면 경화를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유리섬유를 올려주는데요. 두께와 점도가 있기 때문에 유리섬유가 쉽게 달라붙어 작업이 수월해집니다. 그 위에 핑크빛 투명한 합성수지 원액에 경화제를 섞어 페인트 붓으로 잘 적셔 찍어 밀착시켜줍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코팅하듯이 합성수지 원액이나 탈크를 적게 섞어 묽은 합성수지를 붓으로 한 번 더 올려주면 끝인데요. 겉을 FRP는 방법을 어떻게 하든 결과물만 멀쩡하면 되지만 앞서 설명한 방법이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입니다. 앞판이 다 굳고 나면 뒷판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주면 되는데요. 초벌에 기포 제거 신경 써주고 그 위에 2번, 3번 더 올리고 거즈 보강, 그 위에 다시 2번 더 올리고 깍두기, FRP 겉을까지 똑같이 진행해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나서 저는 그냥 하루를 묵혀둡니다. FRP가 더 이상의 수축과 뒤틀림 없이 완전 경화되기까지 놔두는 건데요. 뭐 스테이크 굽고 일정 시간 놔두는 레스팅 같은 거죠.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려면 2주는 그냥 놔둬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하루 정도 그냥 놔두고 그 사이 다른 작업을 합니다. 자, 이제 앞뒤판을 서로 조립하기 위한 장치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저는 앞뒤 몰드를 합칠 때 볼트 너트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볼트와 너트를 조일 구멍을 일정 간격으로 뚫어주고 이후 지저분한 이음새 부분을 글라인드로 갈아서 정리해줍니다. 다 끝났네요. 이제는 몰드를 쪼개서 점토를 제거해주면 되는데요. 점토를 다 제거하고 볼트가 들어갈 부분의 실리콘 구멍은 칼로 구멍을 넓혀주어야 합니다. 나중에 볼트가 잘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실리콘 깍두기의 필요성을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FRP 겉틀과 실리콘 틀을 결합시킬 때 이 깍두기를 맞는 홈에 끼우면 되는데요. 이것의 목적은 두 틀을 오차 없이 잘 맞게 결합시키는 용도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깊이가 깊거나 절벽처럼 아래쪽에 더 파져있는 부분을 실리콘으로 발라 각도를 줄여주고 메꿔주거나 석고로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후 캐스팅 작업까지 염두에 둔 조치인데요. 나중에 이 몰드로 캐스팅을 했을 때 딱딱한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 결과물을 얻으려면 캐스팅 작업 후 실리콘과 FRP 두 가지 몰드를 다 벗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각도가 깊게 움푹 파인 부분을 실리콘이나 석고로 메꾸지 않고 그대로 FRP 겉틀 작업을 하면 나중에 이 겉틀이 깊은 굴곡 부분에 걸려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겉틀이나 결과물을 깨버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결국 어렵게 뜬 실리콘 몰드가 일회용이 되어 버리거나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초기에 데이터가 없어 이런 실수를 범하고 몰드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돈 낭비, 시간 낭비, 재능 낭비, 멘붕, 현타 등등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각도가 깊어 메꿀 부분이 크다면요, 석고로 메꿔서 그 석고가 FRP 틀과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해주면 편리한데요. 그 공간이 많이 크지 않고 실리콘이 어느 정도 두께가 있다면 나중에 석고를 빼버리고 비워두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유토로 만든 원형에 바로 실리콘을 발라 몰드를 뜨는 방법 말고요, 석고 몰드에 캐스팅을 진행해서 샌딩, 수정, 보수까지 완벽하게 마친 후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실리콘 몰드를 뜨는 방법도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결과물을 반만 묻히도록 흙으로 벽을 쌓아주고 앞뒤 나누어질 실리콘 몰드끼리 이빨을 맞출 홈을 파주면 더 좋고요. 거기에 앞서 설명한 똑같은 과정으로 진행해 주는 겁니다. 앞판이 완료되면 뒤집어서 흙을 전부 제거하고
이형제를 발라 뒷판도 똑같이 진행해주면 좀 더 깔끔한 몰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형제는 앞뒤 실리콘이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일종의 기름 같은 것을 발라주는 건데요. 실리콘용 스프레이 이형제가 따로 있으니 그것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셔도 좋고 왁스를 붓으로 발라주어도 됩니다. 단점은요, 큰 과정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이라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 건데요. 좀 더 완벽한 복제 작업을 원하시거나 점토 원형 작업에 확신이 없으시다면 이 방법을 쓰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만든 작품이 단순한 형태이거나 아니면 여러 경우에 따라 더 유리한 방법은 다른 것이니까요.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조를 기반으로 하는 작품은요, 작품 하나 만들고 땡이면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에디션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림도 원화가 있고 수십, 경우에 따라 수백의 에디션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비슷한 퀄리티의 에디션도 있겠지만 저가의 프린팅한 에디션도 있거든요. 그런 평면 작품의 생산성까지는 못 따라가더라도 소조 기반 작품의 에디션을 위한 실리콘 몰드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D 프린팅이 이제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작업하는 것 말고 3D 그래픽 작업으로 대체하거나 작업을 다른 곳에 맡기거나 창작의 방법도 선택하기 나름이고요. 지금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원하는 작업을 하면 되는 아주 편리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D 프린트한 결과물도 결국 사람의 손으로 후공정이 필요하고요. 똑같이 여러 개를 만들 때 전부 프린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리콘 몰드를 활용한 복제 방법도 널리 활용되기 때문에 실리콘 몰드의 기법은 잘 알아두면 조각 작품에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하고 싶지만 할 줄 몰라 고민하던 10년 전의 저와 비슷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조각하는 아티스트 곽철이었습니다.